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NHN 데이터에서 CX 컨설팅 팀을 리딩하고 있는 이진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을 또 자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행하게 될 주제는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하실 때에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좀 좋을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가 잘 설명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보시면 그 Q&A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창에다가 남겨놔 주시면 되고요.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한 번에 보내주신 Q&A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고객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똑같이 10,000명의 신규 방문자를 유입을 시켜도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아마 신규 방문자를 인입시키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광고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어, 뭐, 매출을 높인다, 효율을 높인다라고 할 때 사실상 이제 광고 쪽으로 포커싱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광고비를 쓰고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면서 10,000명의 방문자를 새로 유입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10,000명씩 유입을 시켜도 A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가 들어오면 70%가 이탈을 하고 이 중에 1%가 구매를 해서 500만 원 매출이 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사이트는 10,000명이 유입을 했지만 40%가 이탈을 하고 나머지 60%는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3% 정도가 구매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광고비도 쏟고 유입을 잘 시켰지만 로아스는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만큼 사이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고 효과만 측정하는 데서 그 쇼핑몰 운영자들은 조금 더 확장된 시야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화두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이트 매일매일 들어가시죠? 아마 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실 텐데요. 우리 사이트 메인에 접속한 고객이 메인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가장 많이 접속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기서 되게 저요 하고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아마 데이터 분석을 조금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신 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에서부터 고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를 제가 이제 첫 스텝으로 잡았는데요. 저희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토끼를 분석하는 사이트예요. 저는 에이스 카운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스 카운터를 그 에이스 죄송해요. 네. 저는 에이스 카운터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에이스 카운터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통계를 보는 화면에 들어가실 텐데요.
그 통계를 보는 첫 화면인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대시보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지도 저는 항상 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의 대시보드에 오셨던 분들은 마케팅 효과의 배너 광고 분석이나 방문자의 현재 접속 중인 방문자를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이 내 사이트에 가장 랜딩이 많이 되는 페이지, 이제 보통 쇼핑몰들은 아마 메인 페이지일 겁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서 어떠한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데로 들어가는지 혹은 내가 유도하지 않은 어떤 다른 페이지로 이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체적으로 방문 종료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이제 항상 잘 분석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 전체적 한 번에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또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는 사실 쇼핑몰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신발을 파는 멀티샵입니다. 신발을 파는 멀티샵의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로 접속한 고객이 가장 많이 다음으로 이동되는 페이지는 검색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검색을 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화라는 카테고리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회원 로그인이나 이런 페이지들로 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것,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가장 먼저 찾는 것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알고 계시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데 내 사이트는 검색하는 것을 편리하게 잘 제공하고 있는지, 검색 버튼이 잘 보이는지, 검색 결과를 잘 노출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구두도 있고 뭐 슬리퍼도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우리 사이트 안에서 운동화를 가장 많이 찾고 있으니 그러면 나는 운동화에 대한 상품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잘 찾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다 보면 우리 고객의 행동이나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바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찾는데 없는지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고객 행동은 이렇게 고객이 남기는 데이터로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매가 안 되지? 왜 매출이 떨어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자꾸만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쇼핑몰들의 검색을 유저들이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분석했던 어떤 여성 쇼핑몰의 내부 검색어 데이터인데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뭐 카카오에서 검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발생하는 검색도 물론 있지만 내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내 사이트 안에서 뭔가를 찾을 때도 그냥 빨리 찾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행동을 유저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는 패션 쪽에서도 그렇고 뭐 식품 업종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뭐 뷰티나 이런 업종에서도 그냥 자기가 찾는 거를 빠르게 그냥 타다닥 검색하는 유저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이트 안쪽에 있는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어떤 검색어를 많이 찾느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검색어를 찾은 고객이 구매를 많이 하는가, 이 검색어를 친 고객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분석했던 이 여성 의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7월 1주에는 나시라는 검색어가 가장 1위에 올랐었습니다. 아마 좀 많이 더워지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나시, 반바지, 뭐 이런 검색어들이 상위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소매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유저들의 구매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차별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7월 넷째 주가 되면서 갑자기 래시가드 검색어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이나 래시가드를 많이 구비하고 있지는 않은 사이트였음에도 조회도 많았고 실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이트 내부에서 찾고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걸 검색했던 유저들이 실제로 구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할지, 어떤 제품들을 고객한테 계속 보여줄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냥 모호하게 기획하는 프로모션보다는 고객의 관심사가 높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 기획을 하셨을 때에 더 효과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영복의 검색어가 계속 니즈가 있었는데 수영복이 많지 않았어서 수영복을 조금 더 이렇게 수량을 늘리거나 종류를 늘리는 활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권유를 드렸고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A라는 검색어는 구매율이 높게 나타나고 B라는 검색어는 구매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면 이제 검색 결과 같은 페이지를 직접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수정이나 상품 배치 같은 것들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객들은 쇼핑몰에 들어와서 원하는 걸 찾아서 사고 싶은 고객이 있고 계속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는 또 고객이 있죠. 저희는 이 두 고객을 다 잘 둘러보다가 우리 빨리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이트가 잘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서 사고 싶은 고객은 잘 찾을 수 있게 검색을 좀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하고요. 이것저것 둘러보는 고객은 잘 둘러볼 수 있게 카테고리를 편하게 뭐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 같은 걸 배치하면서 고객의 그런 그 쇼핑 여정을 사이트가 잘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카테고리를 편리하게라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상품, 특징, 이런 것들이 이 카테고리라는 것에 잘 녹아져야 고객이 쇼핑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그 같은 상품을 파는 두 개의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첫 번째 사이트는 둘 다 이제 심심하는 사이트고, 첫 번째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은 어,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오버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A 사이트와 B 사이트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나요? 맞춰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B 사이트가 직관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이트가 고객이 찾는 걸 더 빠르게 찾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어라는 거를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놓은 사이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트 안에서의 카테고리를 이제 그 뭐 기획이나 사이트 관련된 그 전문 서적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찾는 역할을 해주는, 길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트의 카테고리는 사이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사이트가 고객들을 잘 안내하고 있는지, 이쪽에 오면 뭐가 있어, 여기 오면 뭐가 있어, 우리 사이트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 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 내비게이션 관련된 거 예시를 하나를 더 들고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사이트예요. 그래서 쇼핑몰 주얼리를 파는 사이트인데 보통 주얼리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뭐 팔찌 이런 식으로 어, 그 일반적인 카테고리 구성을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 왼쪽에서 보여지는 사이트는 이 사이트는 저희랑 좀 협업을 했던 사이트인데 고민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고가의 상품 라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가의 상품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나 정말 비싼 그런 주얼리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실반지나 귀걸이 같은 좀 일반적인 베이직한 라인의 어떤 그런 상품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고가 라인을 사시는 분이랑 저가 라인을 사는 분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라인업을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셔서 헤리티지 라인이랑 에브리데이 라인이랑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대 카테고리로 구성을 했고 이 안에 이제 헤리티지 라인 밑에 이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에브리데이 라인 밑에 이제 또 팔찌,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구성을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잘 구성을 한 걸지 이제 또 검증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데이터로요. 그래서 그 리뉴얼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또 바로 했고요. 테스트 진행을 했을 때, 어, 리뉴얼 이전과 리뉴얼 이후에 구매율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 여기 죄송해요. 여기 구매율입니다. 구매율이 리뉴얼 이전에는 0.7%였고 리뉴얼 이후에는 구매율이 0.9%가 됐습니다. 원래 주얼리 쪽이 그렇게 구매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유입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주얼리 평균보다도 조금 더 높은 구매율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유입당 페이지 뷰 한 번 유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개 페이지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유입당 페이지가 3.9페이지에서 이후에는 5.5페이지로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체크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더 많은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구성을 잘했고 전체를 다 펼쳐놨던 것보다 이제 그 베이직한 라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 안에서 그 상품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고가 라인을 좋아하시고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계속 상품을 보고 조회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그 구성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잘 표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떤 고객사와 협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모바일에서 사이트를 보다가 그 우측 상단에 보통, 아니, 좌측 상단에 보통 로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를 클릭을 하면 메인으로 가잖아요. 저는 항상 쇼핑에서 이제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쇼핑을 하다가 나는 메인으로 가고 싶어서 로고 버튼을 눌렀는데 메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불편하다라고 이제 저는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이트를 제작하고 디자인해주는 업체에서 어, 모든 사이트를 평범한 사이트를 만드실 거냐고.
우리는 특별하다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 특이하게 사이트를 우리만의 뭔가 특징을 보여주고 싶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그 UX를 해치는 선택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아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을 거고요. 그래서 불편을 주는 특이함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사용자한테 더 편리함을 주는 그런 특별함으로 잘 구성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사이트처럼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의 구성을 약간 벗어났지만 고객이 탐색하기에 더 편리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식의 개편을 조금 하시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항상 결과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잘 바꿨는지, 효율이 좋아졌는지는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쇼핑몰 운영하시다 보면 지속적으로 좋은 배너 계속 노출해야 되고 매번 프로모션 기획해야 되고 고객한테 또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으시죠. 배너와 프로모션 운영에 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카테고리를 고객이 처음에 가장 많이 누르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영자분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뭐가 제일 잘 팔려요?" 라고 여쭤보면 아까 그 신발을 팔았던 곳에서는 "아 저희는 운동화가 가장 잘 팔립니다." 제가 어떤 펜션 사이트에 갔을 때에도 "아 저희는 그 강원도가 가장 잘 팔립니다." 약간 강원도 숙소가 가장 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쪽에 많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누르는, 조회하는, 찾는 카테고리는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좀 당연히 이거랑 똑같이 판매랑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같은 사이트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른 사이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신발 사이트에 그 제가 샘플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그 페이지 명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고 샌들, 운동화, 뭐 플랫 같은 카테고리가 있고요. 시 뷰가 이제 이 사이트가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그래서 이 사이트를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아까 실제로 그 운동화가 제일 잘 팔렸던 그 사이트 데이터거든요. 운동화가 가장 잘 팔렸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샌들 카테고리가 더 많이 조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눌러봤고 찾았고 그 시즌에 고객들이 많이 봤던 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가 운동화가 제일 잘 팔렸어라고 하는 것들의 이유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운동화가 잘 팔린다고 운동화에 대한 상품 확장에만 너무 집중해서 운동화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운동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구매가 잘 되었고 샌들을 클릭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샌들에 대한 종류가 많지 않거나 뭐 이래서 우리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뭐 샌들에 대한 것들 상품을 더 다양하게 구비하면 매출이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두 개 다 주력을 했는데 구매율 자체가 운동화가 더 높아.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서 많이 찾는 것과 많이 구매된 것을 좀 구분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알려드렸고요. 여기랑 또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용자들이 조회하는 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조회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회수에 대한 증가와 증가율을 이제 같이 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상품 종류가 조금 많은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제 시즌별로 쇼핑몰들은 계속 새로운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구비하고 이걸 또 잘 표현하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셔야 요게 더 많은 판매로 그다음에 더 많은 매출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고객이 조회하는 거를 그냥 조회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간을 가지고 이전 조회수랑 최근 조회수를 비교를 해서 이전에 비해 증가된 제품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주차별로 계속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 여기는 여성 패션 사이트를 제가 샘플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어, 그 이번 주에 원피스랑 원피스가 조회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고 뭐 사부 팬츠의 조회 증가율이 컸고 그다음에 바스락 바람막이 점퍼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회된 제품 많이 구매된 제품, 그 다음 조회가 많이 상승한 제품, 구매 매출이 많이 상승한 제품. 요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제 주차별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이 관심이 높은 카테고리와 제품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시고 요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이트 배너나 프로모션, 메시지, 광고 같은 소재를 잘 엮어서 활용을 하시면 똑같은 비용이랑 리소스를 사용을 해도 구매율이 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주차별로 활동을 많이 해나가시면 또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고객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주차별로 데이터를 보고 리포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주마다 달라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고객이 이래서 이런 거를 계속 찾았구나. 이 시즌에는 이런 게 이렇게 되게 높아지는구나. 올해는 이런 제품이 고객이 관심이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감으로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제품을 제가 제품 보통 이제 쇼핑몰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제품 쪽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냐면 제, 제품명들이 있고 이 제품이 해당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조회됐는지 조회수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만큼 구매되었는지 구매 건수 그러면 조회 대비 구매 해서 구매율 그다음에 이 제품이 우리 일정 기간 안에 차지하는 매출액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분석하는 데이터 뷰거든요. 그래서 이 린넨 팬츠라는 제품이 구매 수가 가장 높았고 매출액도 가장 기여도가 큰 제품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을 분석을 하시다 보면 조회수가 유독 높은 제품이 있고 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 있고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던 이런 질문인데요. 어, 데이터를 보다 보니 이 린넨 사부 팬츠는 조회 대비 구매 건수 해서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제품은 뭐 3%, 2%, 뭐 어떤 제품은 0.7%인데 이 제품은
구매율이 5%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제품을 조회한 분들은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이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키면 나는 매출액이 올라갈 것인가? 두 배로 노출시키면 두 배로 노출시켰는데도 구매율이 5%가 나와서 어, 나는 가만히 뭐 몇 가지 액션만 해도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구매율이 높은 린넨 사보 팬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을 취해서 저 노출수, 조회수를 높이면 매출이 늘어날까요? 정답은 사실 없어요. 어, 손 드신 분 있네요. 어, 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해보시는 게,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테스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가설은, 어, 유독 우리 사이트 메인에서 노출이 잘 되는 위치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팬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회가 그다음 높은 뭐 요런 제품들 내가 일부러 랜딩 페이지로 꽂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첫 번째 가설은 그 제품이 구매율이 높은 제품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하면 매출이 높아질 것 같고 나는 이런 실행을 해볼 거야. 뭐냐면 현재 노출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A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자리에 B 제품을 위치하도록 그냥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볼래. 라고 이제 그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A 기간, B 기간은 실험하실 때에는 기간은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 너무 변수가 많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한번 바꿔보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보는 거죠. A 기간 동안의 매출과 B 기간 동안의 매출을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노출도 많이 증가했고 이걸로 인한 매출도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라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가설이 좀 맞았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구매율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빨리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옮겨줘야지 하면서 또 계속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어, 가설 자체는 똑같아요. B 제품이 노출을 더 많이 시키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실행 방안을 나는 얘를 메인에 있는 배너로 가장 주목도 있게 첫 번째 배너로 넣을 거야. 이 상품을 많이 노출시켜서 클릭을 받도록 해볼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메인 배너의 제품으로 노출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 일정 기간 진행을 하고 그 A 기관과 B 기관 노출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해당 제품의 노출수와 구매 건수와 구매율, 매출액을 데이터 분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구매율이 높은 제품을 배너로 사용을 했더니 실제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어. 다른 제품을 했을 때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실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 데이터가 이렇네?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결과 보고 분석해보고 맞았네? 괜찮았네? 별로였네?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이걸 해보고 또 이걸 해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내 사이트 안에서의 데이터 활용 능력,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누가 알려주고 누가
교육시켜줘서가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하면서 이제 근육처럼 건강처럼 운동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다음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상품에 대한 노출, 배치 이런 것들만으로도 결과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또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고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 또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매출로 결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너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배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쇼핑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배너를 클릭하지 않은 유저 그룹이랑 배너를 클릭했던 유저 그룹의 구매율을 비교를 해보면 배너를 클릭한 유저의 구매율이 5.2배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너를 클릭하고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노출해 줬을 때 반응하는 유저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지인 중에서도 쇼핑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잘 사요. 예. 그래서 잘 지르는 유저들이 있어요. 구매력이 좋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여기도 있는 것 같네요. 구매력이 좋은 유저들이 있고 그런 유저들은 그냥 좋은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면 그냥 탁탁탁탁 클릭해서 빠르게 구매 결정력을 갖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배너랑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서 계속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진행을 하시면 어떤 배너가 효율이 좋았는지, 어떤 프로모션이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계속 더 좋은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외로 많이 모르셔서 제가 배너도 분석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A라는 배너를 분석할 거야 라고 이 배너에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URL을 한번 설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 URL 뒤에다가 코드를 붙여드려요. 이거는 보통 이제 외부에서 광고 유입 체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이트 안쪽에 돌아다닐 때에는 밖에 있는 광고 코드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몇 번 물어보고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배너 코드 방식은 같지만 외부 배너에서 쓰는 코드 말고 내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코드를 저희가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면 배너의 연결 URL을 저희의 코드 붙은 URL로 한 번만 바꿔주시면 바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롤링을 5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롤링하고 있는 이 5개의 배너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조회가 되고 있고 이걸 클릭한 유저들이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번에 있는 롤링을 가장 신경 써서 많이 하시죠.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배너를 사실 1번에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번에 할인전보다 2번에 있는 신상품이 모여져 있는 배너에 노출, 이 배너를 클릭하고 페이지 뷰가 열린 횟수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배너를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지 살펴보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매율이랑 매출액까지 봤을 때에는 3번, 롤링 3번에 어떤 코디 상품을 노출했을 때의 구매율이 가장 높고 매출액이 높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유저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지금 이 프로모션이 고객 반응이 좋네. 그러면 롤링 3번을 재빠르게 롤링 1번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요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 같은 거에서도 동시에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요 소재 관련 가지고
뭐 CRM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대한 정보 분석,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분석, 내비게이션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조회가 상승했던 그런 제품들에 대한 분석, 구매율이 좋았던 제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배너에 대한 끝까지 구매 매출액까지 보는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배치하고 그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사이트 효율을 더 많이 높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 세션인데요. 사이트 전체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 사이트를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키워드는 바로 이 추이랑 평균 그리고 퍼널인데요. 먼저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 사이트의 방문 수가 몇이야? 라는 거는 물론 아셔야겠고, 그건 기본이지만, 그 분석 자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이트 방문 추이를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매일, 매주 우리 사이트의 방문의 추이, 구매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인지 아니면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5월부터 지금 거를 볼 때는 보통 이제 2, 3개월 전에 추이부터 이렇게 쭉 같이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사이트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저희 차트에 보면은 이 막대 차트는 방문에 대한 숫자고, 이 연두색 차트는 최근 1개월 평균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를 잘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추이를 보면서, 지금 이 사이트 이렇게 그래프 착 보니까 어떠세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나요? 내려가고 있는 것 같나요? 살짝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 6, 7월에 잠깐 올라갔었고 이제 8월 되면서 다시 추이가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트 추이가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 꺾이고 있네. 이거를 좀 턴어라운드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이렇게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보시면 좋은 것들이 전체 방문자에서 조금 더 쪼개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쪼개보는 거는 신규 방문이랑 재방문 정도를 많이 쪼개서 간단하게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추이가 내려가는 게 신규 방문자 인입을 못 시켜서인지 아니면 재방문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신규 방문이랑 재방문 둘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문 수 감소 추이가 전체 방문자 감소 추이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가 신규 방문을 유치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8월 달에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신규 방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재방문 추이가 떨어지면서 전체 방문 추이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존 고객들을 하기 위한 뭐 CRM이나 이런 활동들을 또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한 달 평균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 연두색 차트를 언급을 했는데 평균 데이터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요일에 따른 편차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휴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균 수치를 보는 게 전체적으로 약간 상향하는 추이인지 하향하는 추이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데이터를 같이 봐주면서 우리 사이트의 추세를 항상 늘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음 그 평균 구매 건수는 저희가 그 차트 외에도 다양하게 최근 1 개월 평균, 뭐 최근 1주 평균, 최근 3 개월 평균 이런 식으로 팩트 박스로 구성을 해서 쉽게 눌러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눌러서 이제 요 평균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데이터 중에 좀 또 같이 보면 좋은 데이터가 이제 유입당 매출이나 구매당 매출 같은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마케팅 효율 같은 거 분석을 하실 때에 이탈이 얼마만큼 됐어. 이 검색 광고로 23%가 이탈이고 2.6%가 구매를 했고 얼마가 매출이 있었어라는 이런 기본파는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유입당 매출이나 구매당 매출 같은 유입의 매출을 나누고 구매의 매출을 나눈 이런 평균 데이터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우리가 유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어떤 출처로 들어왔을 때 구매당 매출이 되게 커서 이런 유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유입 출처나 광고 상품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전환이나 요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조금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마케터를 위한 웨비나가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한 용어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블로그에서 이 목요일 웨비나를 또 신청을 해 주시면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요런 전환과 관련된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요런 퍼블 데이터인데요. 우리 사이트의 어떤 추이나 요런 것들 현황을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좋은 데이터입니다. 전체 우리 사이트에 우리 쇼핑몰에서는 사실 주문 완료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주문 완료가 되기까지의 고객의 여정이 있어요. 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여기 끝에까지 잘 데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메인에 들어온 유저가 몇 명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장바구니를 담고 이 중에 얼마만큼이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 주문 정보 입력하고 실제 주문 완료까지 어 몇 퍼센트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비중이 어떻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주문 완료까지의 이탈이 너무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중간에 결제 선택이나 뭐 입력 과정에서 좀 문제가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했을 때 결과를 보는 거죠. '이탈률이 줄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잘 바꿨네. 안 잘못 바꿨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요런 터널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나리오의 뭐 4 단계다 혹은 3 단계다라는 URL들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요거를 넣어 놓고 어떤 페이지로 이탈하는지, 얼마만큼 이탈하고 성취율은 얼만지, 이탈률은 얼만지 요런 것들을 빠르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가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음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데이터를 보면서 가설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에 좀 좋은 방법은 비교를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상품별로 비교를 하면 조회수가 높은 제품, 낮은 제품, 내가 높다 낮다를 알 수는 없지만 제품을 여러 개 놓고 보면 이 중에 높은 제품과 이 중에 낮은 제품이 있고 구매율도 이 중에 높은 제품이 있고 낮은 제품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항상 비교해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바꾸시면 '내가 요런 것들을 바꿨더니 어떻게 효율이 좋아졌어?'라는 건 항상 인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볼 때
비교할 때 보면 데이터 몇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주얼리 사이트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했을 때 분석했던 데이터인데요. 이분들이 리뉴얼을 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개편함으로써 정말 효과가 괜찮았나라는 거를 볼 때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봤었냐면요. 첫 번째는 방문 경로 깊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한 페이지만 본 유저의 비중, 그다음에 두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를 본 유저의 비중이 우리 사이트 방문자가 100이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한 데이터인데, 리뉴얼 전에는 한 페이지만 본 유저가 49%였고,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는 유저가 뭐 7% 정도였다면, 이제 리뉴얼한 이후에는 한 페이지만 보는 유저들의 비중은 줄었고, 그다음에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본 유저의 비중이 11%, 그다음에 21페이지 이상 본 유저가 5%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탐색하는 깊이 자체가 높은 곳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유저들이 더 많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였고요. 또 이제 비슷한 지표이긴 한데, 방문 경로 깊이는 이제 페이지를 센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요 시간, 내 사이트 안에서의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탐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10분 이내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계속 좀 더 많이 살펴보는 유저들이 있었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었던 데이터들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방문을 시작해서 카테고리를 봤던 유저가 기존에는 7%였는데, 방문을 시작해서 카테고리로 갔던 유저가 이제 36%로 바뀌면서 이제 카테고리로 진입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유저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던 데이터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쇼핑몰 운영할 때 또 한 가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게, 사이트를 리로딩 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페이지를 또 보는 비중이 높으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가 리뉴얼을 하고 나서 이전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를 리로딩하는 게 3% 정도였는데, 리뉴얼을 하고 나서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를 리로딩하는 비중이 6%로 높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 속도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 전체가 로딩되는데 한 2000ms 정도면 로딩이 끝났는데, 이 사이트는 리뉴얼을 하고 나서 이쪽 4000에서 5000, 굉장히 로딩 속도가 많이 느려졌던 게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호스팅사 쪽에 메인 페이지 로딩 속도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분석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봐줄 수 있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곳과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 받고, 잘 됐나요?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리뉴얼을 잘 됐을까요?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분이랑 함께 하면 여러분들도 더 시간은 아끼시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되게 잘 합니다. 잘하는 업체라서 분석을 혹시 못하셨던 분이나 뭐 이미 잘 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저희한테 더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분석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사이트도 높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웨비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웨비나 특별 혜택으로 가입하고 첫 결제 하실 때 할인 혜택이랑, 그리고 설치해 주신 분들 저희가 1대1 매니저가 온보딩 지원하는 것들 진행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추첨해서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Q&A 남겨주신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이 상품의 판매나 조회수 같은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어, 일단 에이스 카운터가 이제 사이트 로그 분석을 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설치를 조금 도와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조회수 이런 것들을 저희 에이스 카운터 통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호스팅사에서는 호스팅사 자체 통계에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에이스 카운터에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좀 상세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질문하셨던 분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서 에이스 카운터나 GA 같은 통계를 보시는 거는 스크립트를 넣어야 분석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적용이 어렵거든요.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통계를 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자체의 유입이 너무 적어서 이런 그 데이터가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에도 데이터 활용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비중이 어느 날은 10%였는데 어느 날은 1%가 되고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비율이나 비중 데이터를 신뢰해서 볼 수 없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동 경로나 그 유저별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썸머리를 보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라면 유저들 하나하나의 어떤 경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초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하시다가 어느 정도 볼륨이 됐을 때부터는 전체적인 이런 서머리 지표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는 저희가 종료 후에 메일 발송 드릴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 정도만 오픈 가능한 그 스크린 링크로 드릴 거니까요.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되고요.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툴이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간 베이스나 조건을 두 개를 놓고 그 이전 이후에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떤 AB 테스트를 진행하신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통계를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수치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좀 좋은 방법은 업종의 평균을 알거나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의 비중을 알아서 우리가 거기보다 잘해, 못해 약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경쟁사의 데이터나 업종의 평균 데이터를 늘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 좋은 거는 그냥 내 수치랑 계속 비교하면서 지난주 대비 이번 주가 상승됐는지 하락했는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냥 제품별로의 비교, 기간별로의 비교, 이전 이후의 비교를 통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요,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뷰티 업종인데 이탈률이 40%인데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런 거를 저희한테 좀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뷰티 업종의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서 평균은 지금 뭐 50% 정도인데 40%인 거면 괜찮은 거예요. 더 평균보다 좋습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Q&A 주신 거는 어, 네네. 대답을 해드렸고요. 신뢰가 가는 정도의 데이터라고 하면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문자 수가 많아도 또 구매 수 자체가 너무 1, 2,
뭐 1 약간 이렇게 되다 5 하면 갑자기 또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라서요. 요런 케이스들은 저희한테 좀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업종의 평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좋은 웨비나 저희가 계속 쪼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뉴스레터 계속 잘 봐 주시고 어 저희가 보내는 콘텐츠 항상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